안녕하세요. 데이터베이스 설계 시간입니다. 12주 차고 이제 몇 주 안 남았네요. 3주 남았는데 그나마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된다고 해서 다 전체적으로 이 비대면 수업으로 넘어가도록 학교에서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규화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하는데, 정규화가 일단 1단계부터 시작해가지고 5단계까지 그걸 갖다 단계란 말을 안 쓰고 제1형, 제2형 이런 식으로 써요. 그래서 제1 정규화, 제2 정규화 그래서 제5 정규화까지 있는데 제5 정규화 이후에 6 정규화는 아직까지 나와 있지 않죠. 그 얘기 뭐냐면 5단계까지 하게 되면 일단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테이블에 그 웬만한 이제 그 부분들, 다시 말해서 이제 그 삽입이나 삭제라든지 갱신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 중복되는 자료들이나 아니면 자료들이 원치 않게 삭제되는 일이 없다라고 아직까지 뭐 가정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현재 발견된 바는 없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일단 그래서 정규화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하고 있죠. 정규화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하고 이걸 갖다가 노멀리제이션이다 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이 정규화라고 하는 거는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그 데이터베이스의 릴레이션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일단 삽입, 삭제, 그 다음에 수정 이런 거에선 부작용, 그래서 삽입하는데 생기는데 부작용이라든지 또는 수정과 같은 부분에 할때 이 중복되는 자료가 있어서 일부분은 수정이 되고 일부분은 수정이 안 돼서 세월이 뭐 바로 흘렀을 땐 문제가 없겠지만 한참 흘렀을 적에는 또는 다른 팀에서 봤을 적에는 뭐가 맞는 건지 모를 수가 있죠. 그래서 특히 예약 시스템 같은 경우에 한 사람 거는 예약이 돼 있는데 다른 사람 건 예약이 안 돼 있어서 예를 들어서 자리가 뭐지 중복돼 가지고 들어오는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차를 타러 갔더니 이 같은 자리에 서로 싸움이 벌어지게 됐을 경우에 이 특별하게 뭐 더 상위 등급으로 자리를 줄 수 있는 그 여유가 있다면 문제가 없는데 여유가 없다면 이 여행사라든지 항공사라든지 아니면 기차라든지 하는데 그 사람 고객을 잃어버리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고객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래도 거기에 해당되는 보상을 줘야 되는 어떤 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 삭제에 대한 문제도 있죠. 삭제를 했는데 내가 그냥 한 줄을 삭제를 했어요. 삭제를 하고 그냥 삭제를 했나 보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관련된 자료들까지 이 다른 데 저장이 안 돼 가지고 없어져 버리는 수가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삽입, 수정, 삭제를 수행할 때 이거로부터 발생하는 부작용. 이 부작용이 발생하는데 이 부작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 이상이라고 얘기하죠. anomaly. 이 부작용 이걸 갖다가 따라서 삽입에서 발생하는 삽입 이상, 그 다음에 그 수정으로 발생하는 수정 이상 또는 갱신 이상 또는 삭제 이상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해소해 줘야 되는데 이 해소하기 위한 이 방법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규화라고 하는 걸로 표현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전 시간에 이제 이 삽입, 삭제, 그 다음에 갱신 또는 수정에 대한 어떤 이제 그 데이터의 불일치에 대한 얘기는 했었죠. 자, 그렇다면 이상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 이상 현상 발생 이유는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이 이유는 뭐냐면 관련이 없는 이 속성들, 다시 말해서 이름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아이디라고 하는 걸로 한번 볼게요. 아이디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들이 자료에 들어가 있음으로 해서 발생할 수 있죠. 그런 경우에서
이따가 이제 한 예를 들어서 보겠는데 관련이 없는 속성들을 이거 하나의 그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또는 테이블에 이거 넣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희 그 이런 이제 이상 현상이 발생했다면 빼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빼버리는 작업을 뭐라고 하냐면 정규화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와 같은 걸 갖다가 이 빼버린다라고 하는 말을 안 쓰고 이 분해한다라고 해서 그걸 갖다가 릴레이션 그 디컴포지션이다 그러죠. 그래서 이걸 분해라고 하는 걸로 우리말로 그 번역해서 쓰면 되겠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 관련이 없는 것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관련 있는 것들만 묶으면 되겠죠. 그래서 관련 있는 이 속성들만 구성된 이거 릴레이션을 만든다 하죠. 이렇게 그 만들면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 그 관련돼서 나온 얘기가 뭐냐 하면 그 정규화라고 하는 거에서 이 그 다시 말해서 관련이 있냐 없냐라고 하는 그 관련 요거 같은 걸 뭐하고 그 얘기하냐면 이거를 종속이라고 하는 거하고 관련해서 얘기할 수 있다 하죠. 근데 종속인데 그냥 종속이 아니라 함수라고 하는 거 수학적인 개념에서는 함수 종속 또는 함수적 종속이라고 하는 이 종속성이라고 하는 거와 관련해서 얘기하게 된다. 그래서 정규화 과정에 그 고려 사항이다라고 한다면 이 어떤 거를 얘기하게 되냐면 함수 종속 또는 함수적 종속성을 갖다가 그 얘기하자 이제. 자, 이게 뭔지는 지금부터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속성들 간의 종속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함수 종속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볼게요. 함수들의 어떤 종속은 어떻게 나타내느냐. 일단 표시를 이렇게 해보자 이거지. 이게 뭐 꼭 맞다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우리 책에서 하듯이 이렇게 한번 써보자 이거죠. 그랬을 때 x에서 y로 화살표를 긋고 이때 x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거를 이 결정자라고 얘기하자. 그다음에 y를 종속자라고 얘기하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의미는 뭐냐 하면 의미는 x라고 하는 그 어떤 결정자가 있는데 x가 이 y를 이 함수 관계로 또는 함수적으로 결정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id가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래서 애플이라고 하는 id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했더니 애플 id의 이름은 홍길동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id라고 하는 거로부터 이 종속자 이름이 항상 그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의 종속 관계가 이루어진다. 또는 다른 의미로 반대로 쓴다면 이렇게 써도 되겠죠. y를 기준으로 한다면 y가 x라고 하는 x의 이 함수 관계로서 또는 함수적으로 그 종속되어 있다라고 말을 해도 되겠다죠. 자, 이렇게 써도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고객 아이디가 있고 그 다음에 고객 이름이 있다. 그 다음에 고객의 갖고 있는 등급이 있다라고 하죠. 이때 이 고객 아이디가 이 기본 키가 되죠.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애플이라고 하는 고객이 있다라고 했을 때 고객의 이름이 홍길동이었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다음에 홍길동의 등급이 골드 등급이었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의 예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우리가 함수 종속 관계로 나타낸다면 고객의 아이디라고 하는 거에서 이 고객의 이름이 결정될 수 있는 거죠.
반면에 고객의 이름은 고객 아이디에 의해서 종속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죠. 물론 고객 아이디가 아니라 이름을 가지고 하게 되면 아이디가 다른 게 나올 수도 있죠. 홍길동이라고 하는 이름이 다시 말해서 이 동명이인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다음에 또 하나를 보게 되면 고객 아이디라고 하는 거에서 등급이 결정되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걸 갖다가 표시한다라면 이렇게 써도 되겠다. 고객 아이디가 있고, 그 다음에 고객 아이디에서는 두 개에 해당되는 속성, 고객 이름과 그 다음에 등급을 갖다가 이렇게 함수로서의 결정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걸 그림으로 나타낸다면 우리가 ER 엔티티 릴레이션십이라고 하는 걸로 나타낸다면 고객 아이디로부터 두 개에 해당되는 엔티티를 갖다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어떤 속성이죠. 고객 이름, 그 다음에 등급. 엔티티가 아니라 속성. 이렇게.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걸로 일단 표현해 볼 수 있겠다. 그렇다면 정규화라고 하는 거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되겠죠. 아까 이런 속성과 관계되는 것 또는 이 이상에 해당되는 거, 에노멜리라고 하는 그 삽입과 관련된 이상, 삭제와 관련된 이상, 갱신과 관련된 이상을 없애기 위한 거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쭉 이제 막 종속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했으니까 이 정규화라고 하는 거에 대한 목표는 그렇다면 뭐를 가지고 하냐면 이 관련이 없는 이 함수 종속성, 함수 종속성은 별개 릴레이션으로 그 별개 릴레이션으로 만들어라. 릴레이션으로 표현해라라고 하는 게 이 여기서 그 정규화의 목표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얼마나 그 정규화가 잘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걸 갖다가 정규화 정도다라고 얘기하고 그 정도가 1부터 시작해서 5까지 나타낸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정규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노멀 폼이다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이 정규형이라고 하는 건 이제 지금 계속 얘기했는데 그 구분을 한다 그랬을 때 등급을 다시 말해서 정규형이라고 하는 거를 이몇 단계로 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한다 그랬는데 크게 이 둘로 나눠요. 일단 기본적으로 나누는 기본 정규형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고급 정규형이라고 하는 걸로 나눌 수 있다. 이 보통 이 기본 정규형은 제1형이 있고 제1 정규형, 그다음에 제2 정규형, 그다음에 제3 정규형 이렇게. 그다음에 제3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조금 다른 이름으로 쓰기도 하는데 사람 이름에 따라서 보이스 그다음에 코드. 여기서 코드가 COD라고 해서 어떤 우리가 신호 체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이름입니다. 여기는 BOYCE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코드는 CODD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 보이스 코드 정규형이라고 하는 게 제3 정규형이다라고 부르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됐다 그래서 스트롱 제3 정규형이다라고도 불러요. 제3 정규형. 이렇게도 부른다 하죠. 그 다음에 고급 정규형은 자 이게 고급이라고 하는 건 그러면 제 기본 정규형은 저급이냐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요거보다 조금 더 기본적인 것보다 강화된 어떤 규제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상 징후에 대한 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 신경을 좀 더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 제4 정규형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제5 정규형이라고 하는 게 있다.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각 정규형마다 제약 조건이 있어요. 이러이러한 조역 조건, 다시 말해서 규제죠, 규제. 규제가 존재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각 정규형마다 이러이러한 건 만족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어요. 만족시켜야 되는, 만족시켜야 할 어떤 그 제약 조건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와 같이 1형, 2형, 3형, 4형, 5형 이렇게 가죠. 그래서 점점점 숫자가 높아지는 것 같다 차수라고 얘기할게요. 그래서 차수가 이 높은 이 정규형일수록 이 데이터 중복이 줄어든다 하죠. 중복이 없어야지 이 특히 갱신했을 때나 그 다음에 제 그 삭제했을 때 제 그 뭐 제대로 된 삭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 그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이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무결성에 대한 거를 갖다가 훼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점점 차수를 올리는 쪽으로 가야 된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1정규형부터 오늘은 보이스 코드 정규형, 스트롱 제3 정규형까지만 하고 제4, 제5 정규형은 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렇다면 제1 정규형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거를 보죠. 이걸 갖다 영어로 First Normal Form이다 라고 불러요. 자, 일단 이 제1정규형은 가장 규제가 적다는 얘기죠. 규약이. 그래서 이 어떤 거를 얘기하냐면 릴레이션에 속한 다시 말해서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는데 그 테이블 한 칸 한 칸을 갖다 셀이라고 한번 불러보자 이거죠. 속한 모든 이 속성의 그 도메인이 이 원자값을 갖는다 하죠. 원자값, 오토믹 밸류다라고 하는 걸로 오토닉 밸류 물론 원자라고 하는 걸 갖다가 현재로서 물론 이 그 화학이나 물리 쪽에서는 더 작은 걸로 나눠지겠지만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는 원자가 가장 작은 걸로 본다로 한다면 이 더 이상 나눠질 수 없는 이 자료 형태로 하나 보자 이거죠. 그래서 원자값으로만 구성되어야 되겠다. 다시 말해서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 그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가로 세로 여러 개의 테이블로 만들어지죠. 그 하나하나를 칸이라고 부를게요. 셀. 그래서 이 셀은 단일값을 갖는다. 단일값을 갖도록 이 그 표를 만든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이 단일값을 갖는 거니까 이 배열이라고 하는 거 안 된다는 얘기죠. 배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배열은 여러 개의 값을 갖는 거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이 있고, 고객이 그, 이 이벤트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 가입 이벤트에 참여를 해서 당첨이 되는 수도 있고, 안 되는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표를 만들었다 보겠어요. 고객 아이디가 있고, 이 고객 아이디가 이 기본 키로 돼 있다. 그 다음에 이벤트에 대한 번호가 있어요. 그리고 당첨 여부도 있다 하죠. 네, 고객의 등급이 있고 그 고객 등급에 따라서 할인율이 적용이 된다라고 한번 해보죠. 이 색깔 달리 고객 아이디가 일단 첫 번째 제 그 기본 키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제 그 애플이라고 하는 제 그 고객이 있고 이 고객이 2001이라고 하는 이 그 일단 첫 번째 이벤트에
참여를 했었고, 또 2005라고 하는 이벤트에 참여했었고, 2010이라고 하는 데 참여를 했었다. 그 세 개에 해당되는 이벤트에 참여를 했었고, 그때 당첨자를 보니까 첫 번째 거는 당첨이 됐고, 두 번째 건 당첨이 안 됐고, 세 번째 거도 당첨이 됐다. 그 다음에 등급을 보니까 이 고객은 골드 등급이고, 골드 등급일 때 할인율은 10%씩 이 물건을 뭐 할인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예약을 한다든지 했을 때 하여튼 10%를 할인해 준다. 두 번째 고객은 바나나라고 하는 아이디를 갖고 있고, 그때 이벤트 참여는 002라고 하는 이벤트에도 참여한 적이 있고, 005라고 하는 데도 이벤트에 참여한 적이 있다. 첫 번째 거는 그 당첨이 안 됐고, 두 번째 건 당첨이 됐다. 라고 가정하고, 그리고 등급은 VIP 등급이면서 따라서 20%의 할인율을 적용받는다. 세 번째는 캐롯이라고 하는 아이디고 003과 007이라고 하는 이벤트에 참여해서 두 번 다 당첨이 됐다. 등급은 골드 등급이고 10%의 할인율을 적용받는다. 자, 네 번째는 오렌지라고 하는 이 고객 아이디를 갖고 있고 004라고 하는 이벤트를 참여하고 있고 이 당첨은 안 됐고 등급은 실버 등급이고 그리고 5%의 할인율을 받는다. 자, 이때 보게 되면 이벤트하고 당첨 여부 이렇게 됐을 때 여러 개가 저희 그 한 칸에 들어가 있죠. 다시 말해서 이와 같은 건 원자적인 값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여러 개의 값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원자 값이 아니죠. 따라서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제1정규형이 아니다. 따라서 이거를 뭘로 바꿔주냐? 우리는 제1정규형이라고 하는 걸로 바꾸자. 라고 한다면 바꾼다 그러면 이렇게 바꿀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거죠. 첫 번째 한 칸에는 하나씩 만들어야 되니까 고객 아이디가 있어야 되겠고 그게 일단 기본 키가 되고 그 다음에 이벤트 번호가 있고 그 다음에 당첨 여부에 해당되는 게 있고 그리고 등급 그리고 할인율. 자, 첫 번째 애플이라고 하는 고객을 보면 세 번에 해당된 이벤트에 참여를 하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가 2001이라고 하는 첫 번째 거, 그 다음에 2005라고 하는 이벤트에 참여했고, 세 번째 2010이라고 하는 이벤트에 참여하고, 첫 번째 거에는 당첨이 됐고, 두 번째 거는 당첨이 안 됐고, 세 번째 건 당첨이 됐죠. 그 다음에 등급을 보면 골드 등급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중복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할인율은 10%. 자, 이렇게 들어가 있다. 자, 그럼 이런 경우에 보게 되면 고객 아이디만 가지고 쓸 수가 없죠. 애플 세 개가 있으니까. 따라서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 더 고객 아이디라고 하는 거하고 이벤트 번호를 두 개를 다 기본 키로 써야 되겠죠. 그거에 의해서 당첨이 됐는지 안 됐는지가 확인되고 그 다음에 또 그 고객 아이디만 가지고 또 등급이 결정되게 되겠죠. 일단 근데 이 부분을 보게 되면 등급과 할인율에 해당되는 거를 보게 되면 이 부분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일단 첫 번째 중복이 된다라고 하는 건 알 수 있죠. 자, 그거는 그렇다고 치고 현재 이렇게 생긴 거에 대한 그 문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벤트라고 하는 번호와 고객 아이디라고 하는 걸로 구분해서 따로따로 당첨 여부 그래서 따로 그 한 칸에 세 개씩 들어간 거나 두 개씩 들어간 거를 그
한 줄씩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이런 걸 갖다가 제1정규형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경우에 이 갱신이라든지 삽입이라든지 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어떤 그레이프라고 하는 아이디가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벤트에 참여한 적이 한 번도 없이 이제 막 신규 고객이었다라고 한다면 일단 아이디는 지금 만들어지는데 이벤트 번호에 해당되는 거는 갖고 있을 수가 없죠. 그렇다면 이 한 줄을 갖다 삽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기본 키는 null이라고 하는 값을 가질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삽입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삽입 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제1정규형만 가지고 그래서 일단 삽입이 안 된다라고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애플이라고 하는 이런 고객을 봤을 때 애플의 고객이 물건을 많이 고객을 해줘서 지금 현재 골드 등급인데 VIP 등급으로 상향 조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세 줄을 다 바꿔줘야 되겠죠. 근데 실수로 두 줄까지는 바꿨는데 마지막 세 번째 줄에 해당되는 건 안 바꿨다라고 한다면 애플이라고 하는 고객 아이디를 갖고 있는 사람이 등급이 VIP 등급인지 아니면 골드 등급인지 알 수가 없죠. 다시 말해서 데이터 불일치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갖다가 갱신 이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또 하나가 삭제와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렌지와 같이 이렇게 이건 한 줄이지만 이 오렌지에 관련된 어떤 정보를 삭제를 해버렸다라고 했을 때 실버 등급에 해당되는 건 5%에 해당되는 할인율을 적용받는다라고 하는 자료가 삭제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1정규형만 가지고 했을 적에는 상당히 많은 이 이상 현상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개선해서 이 이상을 그 현상을 제거하는 그런 작업이 지금 얘기하게 될 제2정규형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 제2정규형에 대해서 보죠. 그걸 Second Normal Form. 일단 제2정규형이 되기 위해서는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테이블 릴레이션 또는 테이블이 이 제1정규형이 돼야 되겠죠. 제1정규형에 속하고 그 다음에 이 기본 키라고 하는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거 말고 다른 것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써볼게요. 기본 키가 아닌 이 모든 속성. 아까 보게 되면 할인율을 적용받는 거하고 등급하고의 관계가 서로 간에 관련성이 있죠. 그래서 이 모든 속성이 기본 키가 아닌 속성이 기본 키에 포함돼야 된다. 하죠. 자, 아까 종속이라고 하는 얘기를 썼었어요. 그래서 완전 종속돼야 된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그렇다면 이건 그 제일 정규형을 만들었던 이 테이블이 있었죠. 릴레이션이 있었죠. 그걸 갖다가 조금 더 개선해 줘야 되겠다. 다시 말해서 제일 정규형 그 릴레이션을 갖다가 분해해서 다시 말해서 이걸 갖다가 디컴포지션이다라고 한다라고 했죠. 분해해서 이 별도의 릴레이션으로 그러니까 릴레이션이 하나였다라고 한다면 두 개로 두 개였다라면 뭐 세 개로 이런 식으로 구분해 줘야 된다. 그래서 릴레이션 한 개를 두 개나 세 개로 구분해 준다. 릴레이션으로 이거 구성해 준다. 보통 이제 한 개가 두 개로 나눠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다. 이죠. 조금 전에 한 대로 다시 한번 볼게요. 고객 아이디가 있었고 이게 뭐였냐면 이 기본 키의 속성에 들어가는 거였고 두 번째가 이벤트 번호가 있었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당첨 여부에 대한 걸 결정을 하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관계도 없지만 이벤트 번호하고는 관계없지만 이 등급이라고 하는 게 있죠. 고객 아이디. 그 다음에 할인율하고 저희 또 이 등급하고 또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 이 만들어져 있는 릴레이션이 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줄에 뭘 썼냐면 애플이라고 하는 고객이 있었고 그때 이벤트 번호는 2001이었고 당첨이 됐었고 등급은 골드 등급이었죠. 10%를 할인받았죠. 두 번째도 애플이고 이 2005라고 하는데 이 이벤트에 참여했었고 당첨은 안 됐었고 골드 등급이고 이 10%에 해당되는 할인율을 받죠. 자, 세 번째도 애플 그리고 2010이고 이 당첨됐고 골드 등급이고 10%의 할인율을 받죠. 자, 이렇게 된 걸 보게 되면 이거를 하나의 이런 관계되는 걸 그림으로 나타내게 되면 이 고객 아이디가 있고 그 다음에 이벤트 번호가 있죠. 이 두 가지가 묶여서 뭐를 이게 두 개가 하나의 속성 두 개가 이 기본 키가 돼서 당첨 여부에 대한 거를 결정하죠. 근데 고객 아이디만 가지고 보게 되면 고객 아이디에 해당되는 거 가지고는 등급을 결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등급에 따라서 할인율이 결정되죠. 또는 고객 아이디만 갖고 봤을 적에도 이 고객의 할인율은 얼마가 적용받는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생겼을 때 문제는 이와 같이 등급과 할인율처럼 중복되어 있는 자료들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하냐? 분해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분해할 것이 해보자. 디컴포지션. 그래서 디컴포지션 하는데 보통 두 개로 나눠진다. 이제. 일단 이렇게 된 고객과 관련된 고객 아이디가 있고 그 다음에 등급에 해당되는 걸로 따로 왼쪽 부분에 해당되는 거, 그 다음에 등급과 관련된 할인율에 해당되는 걸로 해서 하나의 릴레이션을 만든다. 이때 고객 아이디가 기본 키가 되겠죠. 자, 두 번째 또 하나 구분한다면 고객 아이디가 있고 이게 하나의 키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이벤트 번호가 있고 그리고 나서 당첨 여부에 해당되는 거가 결정된다. 저렇게 해서 두 개에 해당되는 릴레이션을 만들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떻게 하냐면 애플이라고 하는 고객이 들어가는데 이때 등급은 골드 등급이고 10%에 해당되는 걸 받는다, 적용받는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릴레이션에는 애플이라고 하는 고객이 2001이라고 하는 이벤트에 참여했을 때 당첨은 됐고 F라고 하는 고객이 이 2005라고 하는 거에 참여했을 때 당첨은 안 됐고 또 세 번째 201 했을 때 당첨이 됐고 뭐 이런 식의 걸 만들면 될 테고 이 왼쪽에 있는 표를 다시 되돌아오게 되면 애플 다음에 여기에 예를 들어서 바나나가 하나 더 있었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래서 바나나라고 하는 등급에 보니까 바나나가 아까 어떤 거 있나 2002라고 하는 거에 따라 한번 해줘. 2002라고 하는 거에 참여를 했고 당첨은 안 됐었다라고 한번 해줘. 그리고 등급이 VIP 등급이고 20% 할인 받는다. 그럼 여기는 당연히 고객 아이디를 애플을 또 쓸 필요가 없죠. 그때는 바나나라고 하는 고객 아이디가 되겠고 고객 아이디의 등급은 뭐였냐면 VIP 등급이었고 VIP 등급은 20%를 할인받는 거죠. 자, 이런 식의 걸로 이 두 개에 해당되는 표를 바꿔주게 되면 이와 같은 모습의 걸 뭐라냐면 제2형이다라고 얘기한다.
제2 정규형이라고 부른다. 그죠? 그래서 정규란 말을 빼면 제2형에 해당되는 걸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런 모습일 때를 이런 표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그렸던 건 이제 이거 괜히 지웠는데 여기서 요거만 지우고 그렇다면 그림으로 나타냈을 때는 어떻게 되냐 하면 구분이 되는 거죠. 여기 이거 다시 이렇게 됐죠. 첫 번째 고객 아이디로부터 등급이 결정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의 걸 갖다가 왼쪽의 것처럼 그려준다라고 한다면 고객 아이디가 있고 고객 아이디로부터 등급이 결정되고 그 다음에 등급으로부터 할인율이 만들어지는 이런 그림을 하나 만들 수 있죠. 물론 고객에서부터 할인율로 결정되는 것까지 하나.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고객 아이디가 있고 그다음에 고객 아이디와 함께 이벤트 번호가 있고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이 기본 키로 해서 당첨 여부에 해당되는 것이 결정된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의 표로 분해하는 이런 작업에 의해서 제1정규형을 제2정규형으로 나눴다. 그래서 제1정규형에서 생기는 이상현상을 갖다가 일단 줄였다 이거죠. 자, 이와 같은 경우에 이상현상이 제2정규형에서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검사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삽입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갱신과 관련돼서 문제가 있는지 삭제와 관련돼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걸 한번 보자 이거죠. 자, 일단 이런 거에 대해서 공간이 없으니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제2정규형에서 이상 반응, 이상 현상에 대한 걸 조사 한번 해보자. 이상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사. 이상이 있으면 안 좋은 거죠. 첫 번째가 뭐냐면 삽입과 관련된 현상이 이상이 있는지에 대한 검사. 그래서 삽입 이상이 있는지 한번 보자. 자, 예를 들어서 등급으로서는 우리 브론즈라고 하는 등급이 있다라죠. N자가 빠졌네요. 이렇게 해서 동이죠, 구리 같은 거. 이때 이 할인율은 1%를 할인받는다라고 한번 해보죠. 이게 설정되었다라고 한번 해보죠. 근데 이런 이제 종류가 설정되었다라고 하죠. 설정된 경우. 그래서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브론즈라고 하는 등급이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최초로 이런 등급을 만들었을 때는 최초의 경우 해당 고객이 없을 수가 있죠. 처음에 이런 등급을 만든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만들어질 수 있겠다. 이죠. 고객 아이디가 있고 자, 아까 보게 되면 애플이라고 하는 고객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플의 고객을 보면 등급이 이 골드 등급이었죠. 그리고 할인율은 10%를 할인받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나나라고 하는 고객이 있다라고 가정하고 이 고객은 VIP 등급이고 20%에 해당되는 등급을 할인받는다. 세 번째가 캐럿이라고 하는 아이디를 갖고 있는데 이 사람에 해당되는 것도 골드 등급이니까 10%의 할인율을 받고 이 세 번째가 오렌지라고 하는 아이디를 갖고 있고 실버 등급이었다라고. 이때 5%를 할인받는다. 자, 그런데 이 마지막 거에 보게 되면 이 브론즈라고 하는 등급이 하나 생기고 이때 1%의 할인율을 적용받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고객 아이디 부분이 널이 된다 이거죠. 근데 이 고객 아이디가 뭐냐면 기본 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기본 키 부분을 갖다 비워둘 수가 없게 돼 있죠. 따라서 이거는 뭐냐면 삽입을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등급 하나 넣었을 적에 이런 등급을 아무리 집어넣으려고 해도 현재 데이터베이스 구성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럼 잘못 만든 거죠. 고쳐야 된다 하죠. 두 번째가 갱신에 해당되는 것 또는 수정과 관련된 걸 한번 보죠. 그럼 등급에 해당되는 할인율이 변경되었다. 등급에 대한 할인율이 변경되면 해당 등급에 해당되는 그래서 이제, 바꿔줘야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골드 등급에 해당되는 거 이것도 대면이 아니라 된 경우로 볼게요. 된 경우 예를 들어서 골드 등급의 그 할인율이 이 10%에서 15%로 변경되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 하면 여기서 위에 거를 보게 되면 애플도 골드 등급이고 그 다음에 캐럿도 골드 등급이죠. 그런데 이 자칫 잘못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고객 아이디에서 일단 애플은 바꿔줬는데 캐럿에 대한 거는 바꾸지 못하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애플은 이 골드 등급이고 그 다음에 15%의 할인을 적용받는 걸로 바꿔놨는데 이 바나나는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그대로 VIP 등급을 해서 20% 할인을 적용받고 캐럿 이 사람도 골드 등급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10%로 그냥 남아있더라 그랬죠. 나머지 오렌지 그리고 실버 등급이고 이 5%. 자, 이렇게 됐다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에 해당되는 15%하고 10% 여기서 뭐가 발생하냐면 불일치 사항이 발생하죠. 그래서 불일치가 발생한다. 그럼 뭐를 믿어야 되겠느냐?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적게 깎아주고 싶겠죠. 그다음에 구매자 입장에서 많이 받고 싶겠죠. 하여튼 이런 문제가 생겼을 적에는 이 항의가 들어오게 할 테고, 그 다음에 말을 안 하면 깎아주지 않더라라고 하는 어떤 슬슬슬슬 이 모른 척하면서 있는 거 다 받아가더라라고 하면서 이 고객이 떨어져 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데이터베이스 구현해 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두 번째가 갱신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를 찾아봤다 하죠. 자, 세 번째 제2정규형에 지금 하고 있어요. 제2정규형에서의 세 번째 삭제와 관련했을 때 이 이상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보자. 다시 말해서 하나의 튜플 삭제가 이 다른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 가능한지. 내가 했더니 이 자료까지 다 삭제되는지에 대해서 보죠. 자, 예를 들어서 이 똑같은 이 고객 아이디라고 하는 거와 그 다음에 이 등급과 이 할인율에 대한 것만 가지고 볼게요. 첫 번째 애플의 경우 골드 등급이었다라고 치고 10% 할인받는 것까지는 됐어요. 두 번째 바나나라고 하는 고객 아이디는 VIP 등급이고 20% 할인받는 것까지는 알겠다. 이제. 그다음에 캐럿 골드 등급이고 그다음에 10%다. 이제. 마지막 오렌지라고 하는 이 고객은 실버 등급이고
5%의 할인율을 적용받는다. 자, 이 경우에 만약에 바나나라고 하는 이 튜플 이걸 갖다가 삭제했다. 삭제 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삭제하게 되면 VIP 등급의 경우 따로 저장을 해놓지 않았다고 한다면 VIP 등급의 이 할인율 자료가 이 할인율 정보가 삭제돼 버리는 거죠. 다시 말해서 VIP는 20%입니다 라고 하는 걸 따로 어디든가에 저장을 해놔야 되는데 그와 같은 자료가 없다면 VIP 등급이 몇 %인지 이 자료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말해서 삽입 이상이나 갱신 이상이나 삭제 이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제2정규형을 조정 작업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조정 작업을 해주는 거를 하고 나면 뭐가 되냐면 제3정규형이라고 하는 게 된다. 그럼 제3정규형은 제2정규형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제 이걸 지워버렸는데 제2정규형에 보게 되면 이렇게 생겼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고객 아이디가 있었고, 근데 고객 아이디로부터 뭐가 할 수 있냐면 등급이 있고, 그다음에 그 등급과 관련된 것이 할인율이죠. 그다음에 이 등급과 관련해서 할인율이 결정되는가 하면 고객 아이디에서 할인율도 같이 만들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A에서 B로, 그 다음에 B에서 C로, 그러면 A는 당연히 C가 된다. 이렇게. A가 B가 되고, 그 다음에 B가 C이면, 그 다음에 따라서 A가 C가 된다. 이런 관계가 되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행관계다라고. 또는 이런 걸 갖다가 트랜지티브 전이관계다라고 부르는 경우죠. 이런 식의 관계, 다시 말해서 고객 아이디에서 등급이 되고 등급에서 할인율이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고객 아이디가 할인율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이런 이행관계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죠. 이행관계가 있게 되면 이행적 종속성이 있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상이라고 하는 징후가 발생한다. 다시 말해서 이 제2정규형에서 이행적 이걸 이행이라고 했을 때 이행적 함수 종속이라고 하죠. 함수 종속 부분을 갖다가 제거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제3정규형이라고 하는 걸로 바뀌어요. 그러므로 해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고객 아이디에 해당되는 걸로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바나나가 VIP 등급이었는데 VIP 등급을 해당되는 자료를 삭제를 해버렸더니 바나나 자료를 삭제해버렸더니 VIP 등급에 해당되는 자료까지 그게 몇 % 할인율인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저희 그 종속 관계를 없애버린다. 그래서 세 번째, 그러니까 제3정규형에 대한 것부터 이제 정리해 놓고 그리고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Third normal form. 자, 이것도 당연히 제2정규형이래야 되겠죠. 표가 또는 릴레이션이 제2정규형이고 제2정규형에 속하고 기본 키가 아닌 이 모든 속성이 기본 키에 이행적 함수 종속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종속이 되지 않도록 저희 그 릴레이션을 구현한다. 릴레이션을 갖다가 구성하자 또는 구현하자라고 하는 이런 거죠. 이런 관계, 그 속성 X라고 하는 거에서 이 속성 Y가 결정되고 Y로부터 Z가 결정된 거죠. 다시 말해서 고객 아이디가 그 등급을 결정하고 등급에서 할인율이 결정되는 이런 관계였다라고 하고 그렇다면 여기서 고객으로부터
등급 할인율이 결정되는 이런 이행적 그 함수 종속 부분이다. 이거를 제거해 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관계를 제거하고 만들었을 때 이 제3정규형이다. 자, 그럼 이걸 조금 전에 예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게 되면 이렇게 생긴 표가 있었죠. 고객 아이디가 있었고, 그 다음에 등급이 있었고, 할인율이 있었다. 그리고 고객 아이디가 기본 키로 적용돼 있었다 하죠. 여기서 애플이라고 하는 고객은 골드 등급이었고 10%의 할인율을 적용받았고, 두 번째 다시 써보면 바나나라고 하는 고객은 VIP 등급이었고 20%의 할인율을 적용받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캐럿이라고 하는 아이디를 갖고 있고 골드 등급이었고 10%를 할인받았다. 오렌지라고 하는 아이디는 실버 등급이고 5%의 할인율을 적용받았다. 자, 그럼 이거를 제2정규형이었는데 이게 제3정규형은 아니었죠. 왜 아니었냐면 이와 같이 바나나와 같은 자료를 삭제해버리게 되면 VIP 등급에 대한 자료가 없어졌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분해해버린다. 디컴포지션. 이런 분해 작업을 해서 이렇게 만들자. 종속관계 되는 걸 없애버리는 거니까 이 고객 아이디에서 첫 번째 등급에 해당되는 것을 따로 만든다. 그러면 애플이라고 하는 고객은 골드 등급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바나나라고 하는 이 고객은 VIP 등급이라는 거가 여기 하나의 표로 들어가고, 캐럿이라고 하는 이 고객은 골드 등급이구나라고 하는 거. 그다음 마지막 오렌지라고 하는 고객은 실버 등급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만드는데 이번에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됐었죠. X라고 하는 데서 Y로, Y에서 Z로. 그러면 X가 Z가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때 뭐를 하는 거냐 하면 이 하나를 제거해서 이 X 관계되는 걸 없애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만 구분해 버린다. 다시 말해서 이번에는 등급과 관련되는 거로부터 할인율을 만들면 되겠다 하죠. 그러니까 현재 등급은 골드 등급이 있었고 그 다음에 VIP 등급이 있고 실버 등급이 있죠. 세 개의 등급이 있고 할인율은 골드 등급은 10%, VIP 등급은 20%, 실버 등급은 5% 이렇게 구분해 주게 되면 만약에 실버 등급에 해당되는 어떤 할인율이 5%에서 7%로 올라갔다. 그러면 이 릴레이션 하나만 딱 바꿔있는 한 해의 이 행을 다시 말해 튜플만 고쳐주면 되는 거죠. 이런 식의 형태로서 분해 작업해 줄 수 있을 때 이렇게 만들면 이걸 제3정경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첫 번째 보게 되면 고객 아이디라고 하는 거에서 뭐가 얻어질 수 있냐면 등급이라고 하는 게 결정될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가 등급에서 할인율이 결정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 두 가지 형태로서 구분해서 만들어졌을 때 이걸 갖다 제3정경이라고 얘기한다. 또 제3정경에서는 뭐를 없앤 거냐면 아까 이렇게 고객 아이디에서 등급이 얻어졌고 되고 등급에서부터 할인율이 얻어졌는데 할인율이 결정되고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제거해 버린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하나가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그래서 두 개에 해당되는 표로서 릴레이션으로서 구분해 주는 거다. 저렇게 해서 제3정경이라고 하는 것까지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러면 제3정경까지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이 릴레이션에서 이 이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많이 줄어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걸 찾았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제4정경이라고 부르기는 애매모호해서 그걸 갖다가 보이스라고 하는 사람과 코드라고 하는 두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해서 보이스 코드 노멀 폼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제3정경보다는 조금 더 강화된 어떤 규제를 받는다라고 해서 strong 이 third normal form이다라고 얘기해요. 네 번째가 요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할 때 미리 말씀만 드리고 넘어갈게요. 보이스라고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코드라고 하는 사람의 정규형에 대한 거를 나타냈다 해서 보이스 앤 코드 노멀 폼이다라고 불러요. 이걸 BCNF다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다른 얘기로 strong third normal form이다라고 하는 말도 쓴다 이거죠. 자, 이 경우는 뭐냐면 릴레이션에 모두 함수 종속 관계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결정자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 결정자가 후보 키고 어쩌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까지 했던 거하고 조금 다른 예를 가지고 하게 되기 때문에 일단 이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이스 코드 노멀 폼에서는 이상 반응에 대한 것들이 좀 길기 때문에 예, 또 몇 장 나가니까 지금 하지 않겠어요. 또 분야하고. 그래서 이 다음 시간에 이 BCNF, 보이스 코드 노멀 폼부터 시작해가지고 제4정규형, 제5정규형까지 해서 이 정규형에 대한 거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어떤 구축해 주는 거는 웬만큼 다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요즘은 조금 데이터베이스가 좀 많이 바뀌었죠. 그 다음에 또 인공지능으로 가면서 데이터베이스의 형태가 좀 바뀔지도 모르겠지만 그 고전적인 어떤 고전적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제 역사가 아주 오래된 건 아닙니다. 1980년 중반, 초반 뭐 이때부터 이 주로 이제 중반, 후반, 중후반부터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핵심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때 만들어진 거가 지금 조금 고전적이다라고 얘기할 판이 됐어요. 현재 제 데이터베이스 구조는 좀 바꿔가고 있지만, 그래도 일단 이 핵심은 크게 바뀌지 않았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해당되는 걸로 제5까지 하고 난 다음에 요거 다 끝나고 나면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뭐 운영하는데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겠죠. 그런 얘기를 마저 하고 그리고 이번 학기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수업 실습 자료 올려져 있는데 이것도 이제 정규형과 관련된 거고 그 뒷부분에 실습 자료 보게 되면 이 풀이까지 다 써놨어요. 그래서 먼저 그 풀을 보기 전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그 풀이를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급하시면 풀을 보셔도 되겠지만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릴레이션을 이렇게 구분한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기말이 얼마 안 남았고 또 날씨가 추워지니까 자꾸 독감에다가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까지 백신이 우리나라에서는 만들지도 않았고 주문도 안 됐으니까 스스로 조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비대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하여튼 그렇게 보고 다음 학기도 아마 그렇게 갈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기말 시험에 대한 거는 원칙적으로는 아직까지 얘기가 없어졌는데 저는 그냥 비대면으로 기말 시험도 볼까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북이고 오픈노트고 뭐 이렇게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